이상하게 불편한 사람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함께 있으면 유독 긴장을 하게 되거나 안절부절하게 되는 상사, 자꾸만 눈치를 살피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친구처럼요. 사실 이렇게 유독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의 숨은 특징,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신경계가 실제로 반응하는 현상이에요. 신경계가 나보다 먼저 주변 상황을 판단하고 반응해 우리가 그걸 감정으로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나보다 몸이 먼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도서 우리는 불안을 감염시키고 있는가를 바탕으로 실제 연구를 통해 밝혀진 불편함의 과학적 근거부터 함께 있으면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의 숨은 특징 3가지, 그리고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채널 고정. 히렌츠입니다. 유난히 불편한 사람, 어쩌면 그 자신이 불안을 안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감기처럼 감정도 전염되거든요. 특히 불안은 아주 빠르게 퍼집니다. 신경과학자 스티븐 포지스의 도서 우리는 불안을 감염시키고 있는가에 의하면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단순히 말이나 표정만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경계끼리도 서로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말 한마디 안 해도 그 사람의 상태가 내 몸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주신경 때문인데요. 미주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심장, 폐, 장기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나는 안전한가? 아니면 위협적인가를 순간순간 판단합니다. 바로 이 미주신경이 안정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편안함을 느끼는지 불편함을 느끼는지가 결정됩니다. 미주신경이 안정되면 얼굴, 목소리, 내 호흡이 부드러워지고 상대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미주신경이 긴장되면요. 목소리가 떨리고 표정이 굳고 호흡은 가빠지고 상대의 몸도 긴장 모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미주신경이 불안을 느끼면요. 그 불안은 곁에 있는 사람의 신경계를 자극해 마치 거울처럼 그대로 복제됩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유난히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거나 심장까지 두근거리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상대의 불안이 내 몸으로 전염된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안을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 어떤 말과 행동의 특징이 있을까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투와 목소리의 긴장감. 첫 번째 특징은 말투나 목소리입니다. 대표적으로 말이 빠르고 호흡이 얕고 목소리가 날카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하면 나도 모르게 긴장이 확 올라가죠. 그거 왜 아직도 안 했어요? 빨리빨리 좀 해. 이전 저의 컨텐츠에서도 꾸준히 다뤄왔지만요. 사람은 말의 내용보다 말의 리듬이나 톤에 더 민감합니다. 숨을 고르지 않고 몰아치듯 말하거나 톤이 갑자기 올라가면 상대의 신경계는 그 순간을 위험 상황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책에 의하면 목소리의 안정감은 상대의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하는데요. 목소리가 안정적일수록 상대방의 몸은 편안함을 느끼고 반대로 날카롭거나 급한 소리는 위협 신호로 해석됩니다. 나도 모르게 불편한 사람의 2번째 특징은요. 바로 위협적인 표정, 몸짓. 2번째 특징은 표정과 몸짓입니다. 우리 뇌는 상대의 표정을 위험감지 시스템으로 활용하는데요. 미묘한 얼굴 근육 변화조차 빠르게 감지해 안전한지 위협적인지를 즉시 판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행동들이 위협으로 느껴져 불편한 것이죠. 보고를 하는데 상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고했어요. 이렇게 눈빛이 차갑고 입꼬리도 전혀 안 올라가 있으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대화 중 다음의 행동들도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부정적인 신호를 전달하는데요. 말하면서 시선은 계속 핸드폰을 본다. 팔짱을 끼고 방어태세로 대화한다. 다리를 떨면서 초조해 보이는 행동을 한다. 사람의 몸은 말보다 훨씬 빠르게 비언어적 신호를 감지합니다. 말은 괜찮아 라고 해도 표정과 몸이 불안하다 라고 말한다면요. 상대의 뇌와 신경계는 그 불안을 즉시 복제해버리죠. 이렇게 과학적 근거를 알고 나니까 왜 이렇게 상대가 쎄했는지, 왠지 모르게 별로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조금은 원인을 알게 되셨나요? 이 말보다 강력한 비언어적 신호가 상대의 몸을 경직시키고요. 심리적 긴장감을 급격히 높입니다. 나도 모르게 불편한 사람의 3번째 특징은요. 바로 반복되는 부정성. 마지막 3번째는 부정적인 말과 행동의 반복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늘 불평하고 공포심을 조장하고 모든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나 또 큰일 났어. 우리 망할 것 같지 않아? 이런 건 절대 안 되지. 이렇게 지속적인 부정적인 말은요. 단순 기분만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경계를 장기적으로 소모시킨다고 합니다.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다. 반복적인 부정적 대화는 신경계를 계속
위협 모드로 유지시킨다.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상대를 보고 기빨린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요, 바로 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사람이 늘 긍정적인 얘기만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유독 반복이 자주 되고 매사 비관적인 성향이 강하다면요,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부정성을 전파해 함께하는 사람 역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주변에도 있고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서 괴롭다면요, 다음과 같이 불안의 악순환을 끊어보세요. 바로 내가 먼저 안정감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책에서는 우리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실천법을 통해 불안의 악순환을 끊고 오히려 안정감을 퍼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의 도서에서 소개된 우리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불안을 끊어내는 방법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호흡, 신체 리듬의 안정화. 내가 편안해야만 주변을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은 가장 즉각적으로 신경계를 안정시키는 도구인데요. 호흡의 리듬은 미주신경을 진정시키는 가장 즉각적인 방법이다. 깊고 느린 호흡은 몸을 회복 모드로 전환시켜 안정감을 확산시킨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요. 호흡을 먼저 안정시켜보세요. 천천히 깊게 호흡할수록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서 회복 모드로 전환됩니다. 만약에 주변에 이런 불안 전파자가 있다면요, 대화 전 깊은 호흡을 한 3회 정도 해보세요. 한번 스스로를 먼저 진정시켜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도 예전에 불안 전파자와 대화를 하고 난 뒤에 두통이 세게 오면서 뒷골이 당긴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자리에서 좀 심호흡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대화를 하러 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훨씬 나았습니다. 두 번째, 낮고 느린 말투, 미소와 따뜻한 눈빛. 네? 이거 완전 보살 아닌가요? 어떻게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은 또 오히려 미소를 짓고 따뜻한 눈빛을 보내나요?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근데 이거 의외로 주변에서 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빌런 상사와 오래 일하면서 이 해탈하신 분들이요, 어느 순간 여유 있게 대답하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어쩌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는 책을 통해서 덕분에 방법을 알았으니 불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한번 먼저 이 방법을 써보세요. 트레이닝 한다 생각하고 말이죠. 평소보다 부드럽고 낮은 톤, 느린 말투로 호흡을 고르고 편안함을 전해보시는 거죠. 안정적인 목소리와 따뜻한 시선은 상대방의 몸이 위험을 해제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언어가 아닌 신경계를 통해 서로에게 안정감을 전달하기 때문인데요, 상대가 또 불안을 다시 전하려고 할 때 오히려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살짝 톤을 낮춰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이거는 저도 평소에 한 번씩 실천하는데요, 특히 싸울 것 같은 분위기에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흥분해서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안 해놨냐고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렇긴 한데 조금만 내 얘기 한번 들어봐 줄래? 이렇게 페이스를 천천히 톤을 다운해서 끌고 가시면 상대의 불안감도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방법, 심리적 거리두기. 불안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사람과 지나치게 얽히면요, 내 신경계도 쉽게 불안 모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 심리적, 가능하다면 물리적 거리두기를 통해 나와의 간격을 좀 만들어 보세요. 대화 주제를 유쾌한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필요하다면 이 만남의 간격을 조율하시는 거죠. 또 상대가 자꾸만 우리는 이래서 안 돼, 우리는 이래서 별로야 처럼 우리 화법으로 나까지 부정적 늪으로 끌어들이려 한다면요, 나는 나, 당신은 당신이라는 선을 상대에게 그어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것 같아 저런 말이죠. 우리는 상대방을 완전히 바꿀 순 없지만 자신을 보호하며 관계의 균형을 유지할 수는 있다. 안정감은 스스로의 경계를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만약 상대 앞에서 나의 경계를 지키는 게 유독 어렵다면요, 돌아와서 혼자 있는 시간에 선을 긋는 연습을 해보세요.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 건넵니다. 상대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10년 뒤에도 볼 사람인가? 일이 아니어도 만났을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건네면요, 조금 더 냉정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지더라고요. 우리 히릿들만의 경계를 설정하는 혹은 냉정해지는 스스로에게 건네는 질문들이 있나요? 상대와 경계 설정을 하는 나만의 팁이 있다면 우리 히릿들의 꿀팁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치유는 혼자가 아닌 연결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서로에게 안정감을 줄 때 세상은 조금씩 회복된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의 불안을 받아들이고 또 전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먼저 안정감을 퍼뜨리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작은 호흡 하나, 말투 하나가 주변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요, 도서 우리는 불안을 감염시키고 있는가에 실린 연구와 사례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책에는 제가 영상에서 다 하지 못했던 불안의 작동 원리와 회복의 방법이 아주 자세히 담겨 있는데요, 혹시 지금 주변
주변 사람의 불안에 휘둘리면서 지치고 계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시게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을 유난히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히리들의 경험과 지혜로운 극복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함께 얘기하면서 또 다른 지혜를 발견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그럼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길만 걸으세요. 안녕.